황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계엄 옹호 논란의 단절 의사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좀 긁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윤호개인을 계속 함께 외쳐야 되는데 네. 갑자기 돌변해서 지난번 한 달 전에도 이뇨한 의원이 탈출해 버렸잖아요. 자기는 이 윤호개인 외치시다가 아 이것도 저것도 지금 도저히 안 되는 판이다 하고선 탈출을 했고 지금 두 번째 탈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뭐 무슨 경제 소통 그다음에 무슨 뭐 협치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민주당에서 과연 이 부분을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 한 게임 팍 하고 땀 질질 흘리고 그러고 나서 샤워 안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찝찝했어요.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과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거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순서가 좀 일의 순서가 틀렸다. 그러니까 자리를 앞에 두고 너 이 자리 줄 테니까 사과할래? 이래 갖고 지금 사과한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진영 적어도 헌법주의자들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이 한 번의 사과만으로는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청문회까지도 내내 사과를 해도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청문회 열리기 전까지도 계속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절절하게 고백해야 된다. 사실 정책적인 사안 뭐 이견이 이재명 대통령과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관심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저는 이 말은 좀 되게 위험하게 들리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와 내정한 것에 대해서 교류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 수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위험하다고 느낀 게 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질이 완전히 희석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내란 얘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지금 이해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였던 경제관은 굉장히 차별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자한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듣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도 그게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이 물어보면 되지. 근데 얘기 나올 때 제가 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무회의라든가 뭐 업무보고 다 공개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견이 있어도 토론합니다. 저는 이해훈 장관하고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식의 공개적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견이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뭐 5대5로 선이 그어질지 6대4로 그어질지 어느 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확장 재정 뭐 이런 거 완전 반대하시는 분이지만 실제로 장관에 임명했을 때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도 과감하게 지금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측 가능을 지금 불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경제장관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내란 얘기만 나온다는 건 좀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우리 경제에서 지금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예산관에서 확장 재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긴축 재정으로 할 건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중점은 내란만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아니, 그건 경제도 본인들이 그렇고 물어보시면 되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이해훈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 내지는 정치적 행보가 너무 달랐어요. 그렇죠. 특히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KDI 출신의 경제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본인의 전문성을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추구하는 그 확장 재정, 팽창 재정, 기본소득, 기회소득 같은 걸 앞서서 비난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를 앞서서 집행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앞뒤가 다르지? 왜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뒤집지? 라고 또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정책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닥 상대 진영을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데리고 온 부분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게 그렇게 뭔가 원칙 있는 포용적인 인사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평가는 좀 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한다거나
뭐 이해운 의원한테 뭔가 뭐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배신감이 들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할수록 본인들이 초라해지는 거다. 차라리 그냥 원래 그럴만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앞서 가셔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 저런 거에 안 흔들리고 오히려 저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오히려 두 분의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입장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거는 전 청문회 과정이든 뭐든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특히 또 한동훈계가 나와 계시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와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어요? 윤어게인 파들 용기를 가지세요. 넘어오세요. 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치, 정광훈 장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회군한 거잖아요. 이재명 쪽으로 넘어왔지만 우리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어게인 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회군한다고 그러면 안 받아줄 건가요? 근데 이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일단 봐야 한동훈 대표가 엄청 비판하더만 절대 안 된다. 아니 여기서 이거. 세이버 코리아 불법 탄핵이다 이랬는데 어. 장관 제안 들어오자마자 사실 개헌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 그게 회계예요? 아니 그렇죠. 똑같은 선상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제 얘기는 회계라기보다 회축? 네, 그러니까 그걸 해야 살짝 돼요. 피하는. 본인은 그럼 장동혁이 이제 그러면 회개했어.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장동혁과 같이 할 건지 이걸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기네들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가요. 자, 이러고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의 지금 회계 사과에 대해서 과연 진짜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아니, 있겠어요? 그건 제가 아까 자리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자리 때문에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과했다라는 추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란 TF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조사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꼬이죠. 꼬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이해운 장관도 그럼 내란 TF 나가서 조사받아야 돼. 핸드폰 제출하셔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난 그렇게 그걸 얘기하실 어떻게 수 할 있죠. 건지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 당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포인트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당협위원장은 그 해당 지역의 선거를 지휘하고 더 나가서 광역단체장 선거도 지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분노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최근까지도 현수막 걸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내란몰이한다고 비판을 했었던데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자리 받고 오늘 사과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비판하는 거지 다른 사과에 얼마든지 내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불법 개혁이 자행된 걸 사과하는 거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맞죠.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 내정자가 보여준 모습은 진솔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다. 그게 상식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외치고 그들의 지도부가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윤어게인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탈출할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나마 한동훈계는 그것과 선을 긋고 다른 쪽에 지금 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민의힘들 의원님들 흔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다 받아줄 거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꼭.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 돌아보셔야 되고 한동훈계가 이걸 비판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똑같은 이 출제의 문제에 나중에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훈 뭐 후보자가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간 거겠지만은 이분이 속보로 지금 뜬 게 두 번째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내라는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불법적 행위 실체 파악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서로 여야가 협치해가지고 함께 정권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해훈 후보자가 탄생했다고 해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나간 멘트 아닌가. 아니 일제 옹호했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그 사람 일제를 식민사관 가진 사람들 다 단체장에 앉혀놓고 그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던 정당인데 무슨 그래서 그런 이런 주장 자체가. 반응 자체도 그냥 민주당에서 이번에
좀 페어 플레이가 안 된 건 맞아요. 뭐 예고도 없이 그냥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른 거에 덮을 목적으로 그냥 확 날리니까 이거는 그냥 인사 영입의 입장이 아니고 정치 공격으로 비춰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고 국민의힘이 이제 긁힌 표시가 이제 확 나는 거예요. 그 바로 제명을 해버리니까 어떤 조치도 없이 그래서 어떤 인사는 이러더라고요. 이해운 이 후보자가 장관 되고 나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 걸면 복당 가능하대. 이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강정 국민의힘에서 협의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않고 그냥 바로 제명한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이래요. 감정적으로 국민의힘이 대항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게 지금 가장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언지를 받거든요. 네. 언지를 받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당무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당무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소문나면 김 빠지거든. 근데 그걸 문제는-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원이라는 거는 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아니면 민주당 입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 당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당성을 가진다는 게 그런 걸 때문에 배신했다는 거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네. 표출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이탈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사과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거에서는 어떤 대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잖아요. 불법 계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에 의해서 사과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아까 뭐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직 관련해서 못 받으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대선 때 공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뭐 자리 못 받으신 분도 많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운 전 의원이 보여줬던 최근에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장 국민의힘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은 인사였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런 협치의 모습이었냐는 건 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같이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서 네. 장동혁 대표하고 우리가 대연정을 펼칠 거니까 거기에 인사를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했었으면 좀 괜찮았을까? 저 충분히 그런 거는 대연정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상적인 정치잖아요. 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 얘기했다가 지지 세력 붙는데 완전히 거의 뭐 배척당한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정치 도의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를 상정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세력 대 세력으로 서로 뭐 장점이 있는 그런 인물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율해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내란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 대 세력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 역시도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청문회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발언했던 이해훈 국회의원을 그쵸. 전 의원을 그러니까 우리 허용하는 게 전선이 너무 흩어진 놀라웠어. 거예요 지금. 뭘로 싸우지 그럼? 저렇게 받아줬어.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선언한 거와 같다.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스스로. TF를 어떻게 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란 TF를? 그럼 이해원 장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다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핸드폰 아무한테나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 아니고 이해원 후보자는 맞잖아. 핸드폰 제출 대상자 아니, 맞잖아요. 이 핸드폰도 제출도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원칙도 없이 그거를 아무나 70만 명한테 다 공무원한테 내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건 맞는데 이해원 네. 장관 후보자는 맞잖아요. 대상이. 아니죠. 뭐가 왜 다르냐면 당일에 예를 들면 핸드폰 가지고 뭔가 이 뭐 공문도 보내고 뭔가 주고받았던 어떤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분명한 예를 들면 군이나 경찰이나 네. 이런 통화했던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연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제출을 받겠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70만 명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70만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훈은 이해훈 의원이 그럼
관여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뒤에 옹호 발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 계엄에 발언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거기다 대고 휴대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근데 비약이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매일 말씀해요. 민주당에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옹호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다 내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 그러니까. 보고 내란 전당이라고 그러니까 내란 계속 맞는데 외쳤잖아요. 핸드폰 그럼 제출의 맞지. 경우는 다르다고요. 글쎄요? 7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핸드폰 걷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핸드폰 아니잖아. 그럼 내란 TF 조사 대상은 맞아요? 네? 이해원 장관이 내란 TF 조사 대상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개념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청문회에서 결국 그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청문회에서 거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청문회가 참 기대가 되고요. 어휴 청문회 장난 아닐 것 청문회에서 같은데. 국민의힘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건 누워서 침 뱉기가 좀 생기는 일이 발생할 거고. 아니 본인들이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사람은 쉴드를 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보게 저도 될 거고.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저희 이게- 쪽에서는 뭐 정책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너무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자 이해원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내란 관련돼서 어떤 질문을 할지 저는 되게 그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청문회 통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예. 또 다른 측에서는 저처럼 아니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질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공천이 안 된대요. 아니, 근데 그걸 그건 보려고 그런데 하는 거래 누가. 근데 저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저는 솔직히 뭐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태도가 실용적이고 유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웨스트윙의 미국 드라마, 정치 드라마 그게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거기에서 이민자 출신, 그러니까 멕시칸 계열의 산토스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열기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근데 되자마자 바로 공화당의 상대방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국방장관하고 둘이서 막 긴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국방장관이 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날 지명했냐. 저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떡하냐. 저를 설득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하거든요. 영화 같은 그러니까 영화 얘기네.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게 어쨌든 그 안에 턱이 제가 샤워 안 한 것 같은 느낌 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거를 과연 후보자 스스로가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과제다. 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고수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 여러 가지 고수죠. 그러니까 이 네. 하나를 딱 던짐으로써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청문회에서 이해훈에게 거센 질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질 만한 어떤 거를 막 발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사람은 이제 병라인이 근데 아닌 의외에 거야. 또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아. 갑질도 있었다라고 삼선 국회 서초에서 국회의원 했다는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이것도 아마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터질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아니,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듭니다. 예. 갑질로 또 낙마하면 그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때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침뱉기지 또. 뭐. 이게 약간 애매한 거야. 침뱉기지. 그래서 재밌네요. 정치가 스포츠보다 재밌고요. 네. 넷플릭스보다 업무 보고가 재밌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요즘 예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이번에는 세현 누나 힘들겠는데. 이해훈 낮술 먹자 후보자 낮술 먹자. 뭘 해 그냥 낮술이나 먹자 우리. 이제는 갑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해훈 후보자의 그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 왜요? 심장이 안 좋아요? 저는 그 막말만 떠올라도 심장이 너무 아파요. 아하. 사람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와 제가 이런 충격은 네. 어떤 분의 형수 쌍욕 이후로 처음 들었어요. 아하. 아니 근데 조사받고 저도 가냐? 너무 놀랐는데 심장이 너무 아파. 진짜 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저런 그래. 말 들으면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럼. 아니 너무 어떻게 속상하지.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갑질이? 화낼 일이 아닌 게 자기 이름이 나온 기사에 기사. 스크랩을 하는데 그거 하나 놓쳤다고 김문수 당시에 그 의원이 이해훈 의원처럼 내지는 의원을 봐라 그 한 줄 들어간 건데 그거 하나 놓쳤다고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인턴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보좌관을 알아. 누군지 알아요?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제 갑질 때문에. 아는 친구예요. 그랬구나. 그 친구도 똑같이 당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맨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맨정신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 방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해운 전 의원 지명자와 네. 이재명 정부의 빛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지명자와 음. 한 두어 번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을 때 네. 그 대선 끝나고였던 것 같고 저희가 여당일 때 한 두어 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교양 있고 온화하고 그 젠틀한 분이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랑 만날 때는 네. 1대1로. 네. 저랑도 그랬어요. 근데 네, 근데 그 직원들한테 이랬다는 걸 제가 듣고 좀 충격에 아 빠졌는데 소름이겠다. 사실은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막 물건 다 때려 부수고 가정 폭력 저지르면 그거 사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네. 자기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 녹취록 공개된 인턴은 인턴 들어오고 보름 만에 그만뒀다니까 이건 또 뭐냐면 예를 들면 보좌관이랑 한 5년 10년 일해서 막 그런 사이 있어요. 거의 뭐 형 동생 같고 막 그런 가족 같고 한 상태에서 뭔가 이런 게 나와도 문제가 되는데 일한 지 이제 2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이랬다는 건 그냥 자기 밑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레퍼런스나 라포가 쌓이기 전이잖아요. 그렇지. 인간적인 관계나 네. 이런 게. 네.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이에요. 어. 이거를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방어할 건가? 이거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녹취나 이런 것들 막 더 막 재생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만약에 기획예산처 직원들 지금 다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추가적인 보도가 차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해훈 의원님이 또 3선 하셨잖아요. 네. 3선 12년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보좌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앙심을 품고 다른 기업을 갔다거나 다른 의원실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갖고 있을라나? 그럼요. 아마도 이 핸드폰 거의 보좌진분들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 쓸 겁니다. 자동 녹음 때문에. 이 자동 녹음 기능을 가장 먼저 활성화시킨 게 아마 보좌진일 거예요. 그러면 증거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보좌관이랑 통화해 보니까 무섭대요. 아 그래요. 네, 자기도 인터뷰하고 싶은데 못 하겠대요. 어. 뭐 아마도 보복 당할까봐 그런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거겠죠. 아, 진짜.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좌진들이 있을 텐데 용기를 좀 내시라. 이런 분들이 장관직에 가가지고 저렇게 뭐 똑같은 식의 뭐 부하 직원들 또 괴롭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어떤 또 상상? 상상을 해 사람들이 왜? 아니 상상하는 게 재밌어. 어? 네, 제일 재밌어. 상상을 해.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아 그렇지. 증권사에 있었고. 네. 그럼 기획예산처 정책보좌관 같은 게 되면 어떨까? 아 오히려. 갑자기 그러면 어. 이해훈 장관이 내가 우리 밑으로 임세은 들어가는 진짜 보좌관에게 어디다 갖다 놔도 진짜 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네. 야 임세은 어? 너 IQ가 몇 짜리야? 너 그렇게 맞돌림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되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소리쳐놓고 너 가발을 왜 쓰고 와? 그렇게 소리쳐놓고 이제 다 까발려지면 제가 아들 있는 엄마라서. 아니 예. 나는 그렇게 하면 머리채 잡아. 아, 그렇게 누가 하면? 나한테 그냥 머리채 잡아. 아, 그냥 그래요? 바로 머리채 잡아버리지 가가지고. 아니 누나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난 이해훈 의원이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에서도 철사처럼 넘어왔으니까 별로 영혼 갈아서 실드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아침에 또 쫄래쫄래 김어준 방송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음모론 유튜브에 이렇게 자주 출연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허. 이거 만약 윤석열 정부였으면 난리 났을 일이거든요. 어.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건 둘째치고 김어준이 지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이해훈 잘한 선택이 되도록 내가 돕겠다. 아니, 지가 뭔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김어준의 어떤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딴지일보 여론도 좀 바뀌고 있대요. 근데 김어준이 이 갑질 녹취를 막을 수 있냐고. 이게 계속 터지는 거. 네. 자 일단은 그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이런 녹취가 네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가 되게 뭐 편안했나 보죠. 갑질 막 하고 이러는 게. 네. 아니 그러니까 김병기 그분이 대표의 개인- 갑질은 갑질이 아닌가 봐요. 강선우 의원의 갑질은 갑질이 아닌가 봐요. 병기술이 시키고 아니 갑질을 치킨 왜 해? 닭뼈 그러고. 아니 나는 갑질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아무리 갑질을 공부를 해, 많이 진짜. 하고 가방끈이 길어도 나만 또 이성교육이 이렇게 함부로 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훈 의원을 어쨌든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간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검증도 안 하나? 평판 조회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데려가지. 이해훈 의원이 이제 그렇지. 경제통이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사실 데리고 간 건데 계엄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해서도 말 번복하고 또 보좌진 갑질 나오면 그러면 이해훈 의원보다 더 나은 경제통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고집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그 한 후보자를 예를 들어서 지명해가지고 이 조사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보좌진이나 아니면 현 보좌진들한테 먼저 이 사람 어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판조회다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보좌진들한테 평판조회를 해요? 예. 아니 뭐 세평조회의 영역은 뭐 누구를 가리지 않죠. 네. 이게 지금 핵심을 찌른 게 네. 평판 조회는 하는데 네. 보좌진의 평판 조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좌진들은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니까 네. 여기서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여기서 아무리 안 좋은 영향을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야 뭐 보좌진이니까 그렇죠. 라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현 보좌진이나 전 보좌진들한테 평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평 조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 본질과 다르게 그냥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근거 없는 음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서.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럼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들은 세평 조회가 가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도 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다 믿는 게 않더라고요. 필터링을 해야 된다. 네, 필터링이 좀 필요한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게 또 고려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치인이 있다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그렇지. 고려가 되지 않나. 근데 저도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혜원 네. 의원님과 함께 활동을 해본 적이 있지만 네. 익히 알려져 있었어요. 아 그런 게. 네, 암암리에. 보좌진들한테 너무 관계가 안 좋다. 아. 보좌진들을 너무 좀 이잡듯이 한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알고도 묵과하고 넘어갔다면 그것도 사실 세평과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이게 갑질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성 의원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네. 전 의원도 그리고 강선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배로서 이렇게 좀 피해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여성 의원 뽑아놨더니 갑질한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 시키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질을 하지 맙시다. 아니 나는 남한테 왜 함부로 대요? 다 귀한 자식인데 그럼. 남의 집. 네, 그럼. 그러지 맙시다. 특히나 이제 뭐 오래된 사이도 아닌 인턴한테 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좀 본인의 위치의 품격이랑은 너무 좀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많이 이게 실망을 한것 사실은 같아요. 예.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여론에 되게 안 좋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우리가 아무리 뭐 이 보수 진영 갈라치기 하려고 잔머리 썼지만 이거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게 욕이야? 그게 쌍욕이야? 야 뭘 찢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왜?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모들이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보고를 하기도 힘든 거죠. 시끄러 임마. 이게 욕 정도가 아닌 거지 그분들한테는. 좋아.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청문회라는 그 장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뭐 본인의 해명이라던가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면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조금 지켜보시다라고 지명 철회하면 참 모양 빠질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욕먹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실 뭐 상대 진영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선의해서 해석하면 좋은 의미로 평가될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욕먹고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결코 공감되지 않는 인사인데 이걸 굳이 청문회에서 막 다른 의견이 나와도 억지로 강행한다, 네. 임명한다. 그럼 이 정부에서 그게 리스크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긴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명 철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자진 사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가 낫죠. 왜냐하면 지명 철회를 해버리면 이혜원 의원도 이상해지고 이 정부도 이상해지기 아니 때문에. 자진 사퇴 절대 안 하지 근데. 그러니까 절대 안 하죠. 자기 왜냐하면 인생 다 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넘어갔는데. 갔는데 욕 먹을 건 다 욕 먹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뭐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발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건 자산 다 버리고 넘어갔는데도 지명 철회돼 버리고 자진 사퇴도 안 할 건데 자진 사퇴가 맞죠, 근데. 네. 근데 오히려 지명 철회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자진 사퇴가 낫다. 사실 그 자진 사퇴 해버리고 청문회 같은 거 안 거치는 뭐 기관장이라든지 다른데 꽂아줄 수는 있겠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근데- 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자진 사퇴하면 다른 기관도 못 가요. 원래 민주당 그 진영의 인사면 몰라도 그냥 우리가 어렵게 너 데려왔는데 너 때문에 우리 피해봤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갈 때까지 가다가
뭐 어거지로 임명하고 욕 되게 먹고 뭐 계속 정권에 부담이 되느냐 뭐 아니면 모양 빠지게 지명 철회하느냐 뭐 등등의 굉장히 어려운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어준 방송 나가서 우리 좀 실드 쳐줘라고 할 정도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또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 게 상상해. 뭐냐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이거는 좋은 상상이야? 상상이야. 누나 이건 좋은 상상이야. 정치적 상상력. 자, 우리 이혜원 후보가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됐다 칩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간의 열쇠를 맡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혜원 장관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를 잘 살렸어. 갑자기 경제가 한 6개월 만에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지고 있는데? 서민들 먹고 살만해지는데? 약간 이런 결과를 보였어. 그럼 이런 일들이 무마가 될까? 재평가되나? 예. 아니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아이고야. 없다. 예산처 장관 하나 들어섰다고 6개월 만에 경제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을 원래 기재부에서 다루는 걸 독립시켜서 총리실 산하로 넣은 건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정치 공학상. 그래서 뭐 크게 뭐 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대변해 가지고 말을 하는 자리이지. 대통령실을 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기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확장 재정의 반대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반대해왔던 그 소신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조금은 재평가 받을 수 있겠죠. 아하. 그러나 그것과 보좌진한테 갑질하는 거, 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번복하는 거, 이건 따로 구분돼서 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아무리 뭔가 본인의 소신을 계속 지키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해서 좋은 글씨가 돼가지고 낙인으로 찍혀서 끝까지 갈 것이다. 이거는 좀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국간의 열쇠만 들고 있는 문지기일 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로 인해서 좋아질 뭐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죠. 아니 뭐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그 쓴소리도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혜훈 예를 들어 이제 후보자와 의견이 다르면 그런 토론도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정책과 기조와 다르게 막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것도 되게 쓴소리도 받아들여서 합리적이라면 그 수용하는 아마 그런 다른 의견을 내면 너 IQ 한 자리니? 아주 뚫리김이라고 막말하는 거야? 아니 나는 청문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이현 후보자 샤우팅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어저께 또 단독 보도 또 나왔잖아요. 네. 보좌진한테 집에 있는 프린터기까지 고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아하. 그 아니. 집에 있는 프린터기 고치러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분께서는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어머나. 봤는데 그냥 다시 계속 피아노를 치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보좌진은 자괴감을 느꼈답니다. 아니 저분이 고치시면 되는데 왜 나한테 고치라고 하지? 아니 국민의 변기 그런 수리 문화가 고치는 막 거랑 있었어요. 변기 수리 시키는 거랑 프린터 고치는 거랑 뭐가 달라? 국민의힘은 그렇게 막 사적으로 그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선우 장관 지명자는 아. 변기 수리 시켰는데 장관 지명자 낙마하고 이 사람은 프린터기 수리 시켰는데 장관 지명자 그대로 된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니나니나니 고릴라 다다다. 왔어요? 프린트 잘 고치고 가요. 나나나. 방금 그 제발. 음악은 후진하는 음악 아닌가요? 예.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그걸 보통 또왜 우리면- 받아주냐? 받아줘 왜 누나는? 우리는 보통 집에 뭐 이게 보좌진들이 집에 올 일도 없지만 네. 뭐 수리하는 분들이 오거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들어오면 서 있지 이렇게. 하던 어우, 일을 멈추고 그럼. 그 냉장고에 있는 포카리 스웨트나 과일 주스라도 하나 드리고 그렇지. 그게 그냥 기본적인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예의예요. 그래. 그렇지. 근데 피아노 하다가 딱 보고 네. 또 피아노 친다는 건 네. 사람으로 안 본다는 뜻이야. 그 쌩깐 문화 거지, 자체가 그냥 쌩깐 거야.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 너무 서운하다. 예. 막 정수기 AS 오면 같이 보고 서 있다가 아니면 강아지가 혹시 난리칠까봐 들 안고 있고 여름 되면 물 한 잔 떠다 주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배운 사람들 헤드폰 쓰고 피아노 보고 있는데 보좌진 보고 다시 피아노 치고 있었다는 건 너무 심취한 거야. 대체 너 예술원에.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빠바바바 누가 와야 피아노를 멈추는 건가? 베토벤인 거야 베토벤. 누나는 바라바라바. 웃으면 안 돼. 미치겠는 것 같아. 오늘 약 먹었지. 약 먹었지. 나 잠이 덜 깼어. 오늘 실시간 동접자 3,600을 또 넘어서고 있는데 와, 또 이 정도 대박이네. 웃음을 드린다. 아 좋다. 대박이네. 예. 3,700 동접자가 아. 예. 동접자가 또 기록을 또 갱신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3,700 정도면 거의 뭐 5시 반에 멜콩 TV도 보러 오십시오. CBS 한판 승부도 이 정도 나오는데 대단. 나 한번 초대해줘 거기 TV. 멜콩 TV 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멸콩 TV. 예, 어울리는 약간 패널인 것 같아. 예. 어울린다고요? 어울려. 잠깐만 왜 니나니나 니콜라다는 왜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원래 그 어릴 때 피아노 약간 치는 사람들 그 밈이에요 일종의. 알아요. 근데 우리 이계인 총장님 피아노 잘 치겠다. 손가락 아주, 길어가지고. 아주 조금 칩니다. 조금. 그래요? 어깨 너머로 배운 거 조금만. 아 체르니까지 배웠구나. 체르니까는 배웠죠. 바이엘 넘어가고. 하여튼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정치하려는 분들은 제발 공사 구분을 좀 제대로 잘 하시고 남의 집 귀한 자식 함부로 대하지 말자라는 그렇지. 걸 꼭 생각했으면 이거 좋겠다. 기자 여러분들 라는 헤드라인 생각이 해주십시오. 네.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이해운에게 일침, 첫 직격, 소신. 네, 소신 발언 이런 거. 아니 맞지 이거 누구한테나 뭐 이건 맞아요. 여야 막론하고 왜 그래서 임명을 남한테 찬성하십니까 함부로 해? 반대하십니까? 뭐라고요? 임명을 찬성하십니까 저희가 반대하십니까? 일단 청문회라는 과정을 좀 거치고 예, 모든 게 좀 확인돼서 예, 그럼 우리 국민의 정서와 뚜루루루 임세현 소장님. 아니 난 또 금요일 날 그게 임명이 일요일 날 됐잖아요. 네. 금요일 날 제가 또 대변인 당번이어가지고 여의도에 있다가 잠깐 커피 마시려고 잠깐 그 앞에 갔어. 폴바셋에 네. 금요일에 그러니까 있잖아 국회 앞에요. 네. 이회훈 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 자리에 봤어. 의혹이 거기서. 터지고 나서 아니 전에 전이었구나. 임명되기 전에 네. 임명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지인한테 야 저기 윤어게인 있다. 저기 그 계엄 찬성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내가 막 방송 했거든. 보내신 거 같네. 그런데 일요일날 임명되고 그래서 너무 놀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아, 네. 그 임명되기 전에 봤구나. 임명되기 전 금요일날. 아하. 네, 그러면서 일요일날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아, 거기도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해훈. 혹시 그 정도로 팔동훈처럼 충격이 있었다. 팔해운인가요 거기도? 네. 환승 정치 이래서 되겠는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야 이해훈, 김성식 전격 기용, 이해훈 장관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거 저 하원기 부대변인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네. 윤호개인 집회에 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고 그 이를테면 민주당과 같은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윤호개인을 주창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이야기한 건데 그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인사가 이런 이해훈 전 국힘 의원의 인식까지 포용하겠다는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순되니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뭐 환승해도 돼요. 정치 뭐 하다 보면 내가 이 당에 더 이상 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당적을 바꾸거나 탈당하거나 뭐 새로 창당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네. 비일비재에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도 그런 인사들이 있고 저희 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개혁신당만 해도 처음에 민주당 인사들이랑 국민의힘 인사들이 같이 나와서 만든 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빌드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이를테면은 뭐 윤어게인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건 잘못됐다. 혹은 그런 잘못됐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당적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입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거고 저는 그 입각 제의를 받고 했다는 그 말이 더 괴상했어요. 그 동영상 보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예. 석방하라 뭐 이러고 있던데 예. 그게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정도 판단도 못 하나요? 그럼 그런 판단력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기 생각은 이랬는데 지금 생각은 이렇게 변했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때 뭐 난 진심이 아니었는데 그냥 뭐 대충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그걸 하려면은 사실 국민의힘에도 그 갖고 있는 당직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당협위원장직은 내려놓고 탈당계를 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런 빌드업 없이 진행한 어떤 인사이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님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정치하다가 노선이나 진영을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그 자체가 뭐 처음 내가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이 정당 이 진영을 선택했으니 영원히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상정 지지하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굉장히 얕은 이제 잔머리인 게 제가 어릴 때 정의당이나 그런 좌파 정치인들한테 관심 많았을 때는 20대 초반 심지어 방송 활동도 시작하기 전 네. 그러니까 젊을 때 좌파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거고 예. 나이 들어서 우파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장도 있고 머리도 있는 거죠. 심장과 뇌를 다 가지고 네, 있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설령 정치권에 투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과정이 생략돼 있다. 하원기 똑같은 얘기네. 전 부대변인 말씀한 것처럼 최소 먼저 그러면 당협위원장 내려놓고 예. 뭐 탈당을 하고 과거 자신의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뒤집는 어떤 빌드업 등을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예. 이게 과정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혹시나 나 장관 지명 안 되면 여기서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 다시 출마해야지 하면서 아, 그 마음이 들어 있었다. 당협 연수한다고 3일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축사받아 갔대요. 하하. 이거는 완전 양다리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환승연애도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쌍욕 먹는 환승인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네. 이 진영에서 혜택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뭐 어디 강북이나 뭐 비교적 접전지에서 본인의 개인기로 막 선거에서 이기고 했던 사람이면 야 누가 이 의원한테 손가락질인데 서초에서 삼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그냥 되는 거. 강남 3구에서 삼선했다는 거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받을 수 있는 특혜란 특혜는 몰빵으로 다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과정이 생략된 것과 여기서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이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사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탕평 인사라고 봐시는 건가?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어떤 거죠? 특히 경제 부분을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경제가 지금 어렵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막 술렁이면서 나오는 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 아닌가? 책임 전가 안 돼요. 뭐 장관 이혼 뭐 일단 의원을 임명한다고 해서 책임이 이윤 의원한테 가지 않아요. 보수한테 가지 않는다고요. 국정 운영을 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 해석들은 되게 뭐랄까 시각이 좁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겠죠. 네. 판단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이제 술 먹고 통음하고 막 이랬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태섭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김부겸 뭐 장관 총리 쓸 거예요. 뭐 박영선 중기부 장관 뭐 산자부 장관 시킬 거예요. 뭐 전 탕평할 거예요.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어이없어 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사석에서도 했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상대 진영에 있는 상대 정당에 있는 인사를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당과 당 사이에 어마어마한 협업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전에 이게 성공했던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과거에 경기지사였던 남경필 지사께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대연정을.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정무부 지사 지금의 강득구 의원이나 네. 뭐 이기우 전 의원이 했었는데 그때 그냥 뭐 사람 한 명 민주당 출신 한 명 뽑아가지고 쓰면서 난 협치할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민주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 사이에서 엄청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고 그 어떤 인사를 하나 기용함으로 인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도록 정무적으로 엄청 많은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이 보수 진영 출신에 있는 보수 정당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을 써서 장관에 입각시킨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천하람 원내대표 장관 시킨다고 해봐요. 그런데 개혁신당이랑 아무 상의도 없었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몰랐어. 그러면 그게 이제 개혁신당에 대한 협치 사인입니까?
사람 빼가기고 오히려 개혁신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고 돌아버린 일인 거잖아요. 선전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기용할 때 이게 정말 야당과 협치할 의사가 있으면 야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류나 물밑 그런 거죠. 작업, 맞아. 협의를 통해서 박수 치면서 보내줄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물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 쏙 빼가면 뭐 이해훈 전 의원이 저희 당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인사는 아니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도발로 느껴지는 거죠. 정치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굉장히 얕은 정치 공학이죠. 소위 말하는 보수 인사를 가져가서 나는 통합 이미지 쌓겠다, 실용 이미지 쌓겠다라는 건데 실제 보수층의 정서는 더 격앙시킬 수 있는. 근데 참 멋진 정당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걸 장관 준다니까 바로 예 이러고 가는 것도 참 멋있고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왜 지난주에 그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다고 막 이야 막 상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정작 자기 의원들은 거기 있지도 않더라. 이게 아니야 뭐? 꽤 나왔어.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통 그 정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보통 당번제로 하지만 배석을 좀 해줄 텐데. 배석을 좀 해주는 데다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주호영 의장에 대한 부의장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라면은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국회 부의장들은 탈당을 안 합니다. 네.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당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회 부의장은 웰빙 뭐 워라밸 맞춘다고 퇴근해 버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냐면은 24시간 동안 한 장동혁 대표의 결기를 알아줘라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당원들만 듣고 뭐 자기 지지층한테는 들어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당 출신 부의장은 사회도 안 봐버리고 의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슨 저런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런 정당이 다 있냐 하니까 그 지지층들도 공감해 주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지지층은. 이게 연장선인 거예요. 자당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든 말든 누가 가서 토크 콘서트하고 술 먹고 놀고 어느 정당 뭐 전 대표는 또 한 명은 또 장관 준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본 뭐 준비 동작 없이 그냥 한다 그러고 이게 참 정당이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진짜 이념적 결사체 뭐 신념적 결사체 가치 단체 이게 맞는가?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허약한 집단이 된 거고 연전연패하는 거고요. 단순히 저는 이해훈 한 사람만 제명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이해훈만 배신자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허약해져 있는 체질을 직시하고 이런 기회주의자나 배신자들이 다시는 이 당에서 활개칠 수 없게 네.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당성평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훈 전 의원 덕분에 좀 느껴진 거거든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그 예를 들면 당원들 중심으로 당원들이 이런 기회주의자나 배신자들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오히려 이 이해훈 전 의원 덕분에 지금 국민의힘 지선에서 화제였던 당신 비율 7대 3이냐 5대 5냐 7대 3 쪽에 힘이 좀 확 실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전직 의원이 장관직 제의받고 넘어왔다. 네. 그거는 아마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개딸들이 그 사무실에 가서 케찹 뿌리고 막 뭐 이 현관문에 테이프로 도배하고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법원을 부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집단 자체가 너무 유약하고 이런 기회주의자들한테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고 어떤 정치적 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한번 뿌리채 국민의힘이 좀 단단한 소수정예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한번 쓸어야 된다. 네, 한번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해훈 전 의원을 갑자기 픽업을 해서 기용을 한다. 제가 선수들을 이렇게 빼가는 느낌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예를 들면은 민주진영에서 환영할 만한 뭐 유승민 인사 뭐 이런 분을 뭐 내각의 뭐 총리로 드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미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 제안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런 이제 정치권의 풍문은 있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환영할 만한 인사는 따로 있죠. 누구?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데려가라.
그러면 알턴니 정말 썩은니 빼야 되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잘 데려갔다 박수치고 장해찬 뭐 최고위원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화양연화 같은 곳으로 가는 거고 장해찬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화양연화했다며 화양연화 시즌2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윈윈이 하나 있는데 왜 이해운 같은 뜬금없는 사람 데려가냐. 그 장치호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 최고위원 그렇게 안 봤는데 국가가 중요합니까? 당이 중요합니까? 왜? 법무부 장관 잘하잖아. 법무부 장관 잘하긴 뭘 잘합니까? 한 일이 뭐가 있었다고. 아무도 네? 구속 못 시키고 론스타 사건 승소했잖아요. 아니 무슨 자기 정당에 알턴이만 빠지면은 국가가 뭐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저런 태도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게 진짜 데려가면 엉망진창되는 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협직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해운 데려가니까 보수가 더 열받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를 갖고 노나 장난하나? 네. 한동훈 데려가면 우리가 다 이건 협치다. 데려가줘서 고맙다. 아니 데려간 게 다 아니라 좋아한다니까. 국가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걸 말이야. 아니, 본인들도 국가가 망하든 말든 일단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사냥개로 써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한 번 썼던 사냥개 두 번은 못 씁니까? 에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정말. 지금 이해훈, 유승민은 너무 아깝다.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해훈 의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경제통으로 나는- 생각하고 뭐 중요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나는 국민의힘이 되게 좀 웃긴 게 예. 그렇게 인재를 혹은 사람을 귀하게 쓰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해훈 아니 기본적으로 이해훈 전 의원이 서초에서 삼선했는데 뭐 대단한 인재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 까놓고 말해서. 서초에서 삼선하고 난 뒤에 그 김영호 그 공관위원장 때인가요? 네. 그때 이제 이거 뭐 우리도 한번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거 한번 적출되고 딴 데 보내고 막 그랬던 대상 중에 물갈이 대상 중에 하나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아놓고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리고- 그런 이해훈을 주워다 데려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그걸 비판한 거 아닙니까? 나 그 옳지 하원기 않아, 인정해요. 옳지 않아. 근데 뭐 근데 제가- 윤병덕 의원도 반대하고 이현주 의원도 좀 반대하고 그러더라고. 조국 신당도 반대하고. 그렇죠. 제가 그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 인사에 대고 막 이렇게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모순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무총리실 주도로 헌법 존중 TF 만들어서 공무원들 중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뭐 동조하거나 이랬던 사람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라면 이해훈 지금 후보자는 명백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관은 아니 뭐 실력 있으면은 괜찮고 통합이고 그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은 비슷한 거 뭐 혹은 그보다 덜한 걸 해도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뭐 하지리 말든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뭐 공직자 뭐 검증 TF인가 뭔가가 공무원들 핸드폰도 다 들여다보면서 자기들 말로는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훈 이제 장관 지명자 핸드폰부터 들여다보고 그때 탄핵 반대 집회 때 왜 나갔느냐. 아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핸드폰 안 봐도 돼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다 세이브 더 있더라고. 코리아. 네. 네. 그리고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그런 영상만 하나둘 틀어도 본인 얼굴이 빨개져야 정상이거든요. 물론 그리고 이게 뚫고 나가겠지만 철면피로.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는 심지어 장해찬조차 안 나갔어요. 전 마이크 잡은 적은 없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가지 않았다고 큰일 왜 난다는 거 안 알기 나갔어요? 때문에. 전 그때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진짜로. 아니 내가 만든 정권이 쓰러져서 몸이 너무 아팠어. 아 진짜. 진짜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아니 그냥 아니 쓰러져 있었는데 나 방금 어떡해. 감탄했어.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구나. 아니 진짜 쓰러져 있었다니까 요양하고 있었다니까 아. 병원에서 맨날 야. 응급실 가고. 그런 판단력이 있다고요. 자, 장해찬 최고위원도. 지금 설주한 우리 변호사님 오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해훈 전 국회의원의 이 장관 지명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해훈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낙마 가능성 근데 여기도 약간 행보가 이해훈스럽거든요. 약간 민주당 있다가 세밀에 갔다가 개혁신당에 하나 걸치고 친한 게 찍먹 했다가 퇴퇴퇴하고 개혁신당 걸친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절대 개혁신당은 아니고 보수 개편되면 어떻게 국힘으로 들어와서 서울에 괜찮은 자리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왜 로드맵이 시나리오를 있기 대놓고 때문에 아니 형 무슨 방랑 검객이야 뭐야? 약간 이해훈스러워서 이해훈을 비판하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지명자의 부메랑이
민주당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국힘이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국힘은 오히려 진짜 우리 장해찬 최고 말처럼 예. 부원장 말처럼 아니 이게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똘똘 뭉쳐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부메랑은 오히려 지금 지지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약간 오늘 조국혁신당 뭐 황현선 전 사무총장 같은 분도 도저히 이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믿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인사에 대해서 과연 이게 통합이고 중도 신령 확장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진짜 이제 파묘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해운 의원이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커버를 쳤던 것부터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 오히려 이 탄핵 반대 이런 활동을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텐데 이걸 지지자들 어떻게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제 네. 복수의 보수 진영 인사들로부터 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방금 그 갑질 얘기부터 해서 네.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네. 그 뭐랄까 그쪽이 원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탑이라면서요. 아니 최근 또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갑질 논란, 이 보좌관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인사청문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그 당에 있는 그 의원실을 거쳤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다 당도 다른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물병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청문회라는 건요 야당이 까면 여당이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 신나서 커버 쳐주고 싶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약간 그렇죠. 아마 이 친명계 의원들은 아니 대통령이 했다니까 대놓고 들이받을 수는 없는데 내가 뭘 청문회에서 굳이 나서서 이 예언을 커버 쳐주고 실드 쳐주냐라는 심정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어거지로 통과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되게 많이 입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진영에서 넘어온 사람은 이제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해운 지명자가 뭐 자기 경제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정도 이제 정치적 위상 추락이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화해서 그 기획예산처 처장 이거 예산 이렇게 하세요 하며 예 아리가또 바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꼭두각시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나는 또 정치적인 다른 의미로 보면 네. 이제 내란 종식했다. 2025년 12월 29일부로 내란 종식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식. 아니 내란 세력을 이렇게 품으셨는데 내란 종식된 이제 거. 무슨 내란 척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설 변호사님 눈에 즐거움이 가득. 되게 웃긴 댓글 봤는데 예. 황교안 대표 기억하시죠? 예. 지금 자유와 혁신인가 당 만들었잖아요. 에,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에. 계엄 지식을 올렸다고 내란 관련된 걸로 지금 막 입건되고 조사받고 기소됐죠? 네,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됐거든요. 예. 이해운 지명자가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래.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한 걸로 네. 따지면. 예. 근데 황교안은 페북글 때문에 기소되고 압수수색 당하는데 이분은 장관 가고. 그럼 이제는 누구한테 야 너 내란 세력이지 말하는 게 되게 민망해진 거예요. 그럼 이해우는 이런 제가 어제 그 인사 발표 나고 이 인사에 반대한다고 올렸던 1호 민주당 인사일 텐데 거의 글 없어요. 봤어요. 몇 명 네, 없어요. 글 봤어요. 근데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우리 네. 저 주한이 형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올렸다 싶네요. 가만히 납두면 둘이 알아서 해주는 거네. 굳이 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진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이고 진짜 재밌다. 아니 1호 법원이 26년도 새해 첫 법원이 네. 2차 종합 특검이에요. 음. 내란 청산 안 됐다면서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란 용서하지 않으니까 기획예산처 장관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해. 헌법정정 TF에서 이해운 그 지명자 핸드폰부터 까야지. 그 우리가 다 했어 그 이야기. 다 했어? 들으면서 왔는데 내가 들은 기억이 없네.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까지 안 가도 된다. 아 근데 이게 이게 내란 종식을 해버린 내란 거라서 종식. 나 너무 어제 저도 웃긴데. 이제 온라인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예. 딴지일보 게시판이 뒤집어졌더라고. 그렇지. 거기가 이제 그래도 감성 민심의 바로미터를 또 그렇게 그렇지. 점검했었는데. 갯딸들이 모여 있고. 그거 그래? 어떻게 아니 감당하려고 그래서 그랬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공식 입장이 없구나.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보고 민심을 판단하는데 맞아. 딴지일보는 지금 뒤집어져서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난리 났어요. 음. 그리고 대놓고 욕은 안 하더라도 네.
딴지일보나 클리앙이나 보배드림 같은 소위 말하는 개딸 사이트에서 예. 지지층끼리 막 토론이 생기고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이것도 이해하자 뜻이 있겠지라는 파가 있고 나는 이것까지는 응원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관심 끌란다 파가 있고 경황되게 욕하는 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 분열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겠네요 또. 아니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읽진 않고 아니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주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하여튼 그래서 신부들이 나는 자기 집에 불 난 거 있는데 일단 불 붙은 기둥불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집에도 던지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어준 아이, 방송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려 예. 했더니 김어준 씨가 휴가 가버렸어. 아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 아 진영을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 신났다. 그래서. 김어준이 휴가 간 게 딱 뭔 줄 알아? 너무 신났다. 내가 시위할 때 아픈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김어준이. 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김어준이 지금 공격을 자꾸 한다고?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정해놓고 아픈 거야 아니, 뭐? 오늘 정준희 교수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 에이 이러면 또 오늘 입장 안 나오겠네. 정준이는 이런 민감한 문제는 안 다루지. 절대 안 하지.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탕평 인사라고 요거를 좀 뭐 미화시킨다 그러면 탕평 인사를 할 때는 내 진영의 분열이 걱정이 되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요 이해훈 전 국회의원 지명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더 내부 분열 때문에 더 격화될까? 아니면은 중도 보수를 껴안는 방법이 아니 될까? 이래 가지고 탕평이 되냐고요. 탕평의 목적이 뭐예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단합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갈라져 있는 우리가 하나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다 되겠어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번배할 때 우리가 하면 하나다라 외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다 이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지. 탕평을 하려는 건 사람 하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어떤 조율과 협상이 있는 상태에서 인적 교류도 있고 정책적 협상도 하고 그렇게 될 때 되는 거라서 이걸로 탕평이 되진 않고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전망하자면 네. 청문회 어려울 겁니다. 청문회에서 통과될까? 채택하기 아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난리가 날 건데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그 말버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습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그 이제 장관들 국무회의 하고 이럴 때 연찬회 할 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다 하는데 저기서 갑자기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현이 자기가 내내 그 말을 몇 달 했으니까 입에 붙어버렸다. 입에 붙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시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웃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번에 그 누구였나요? 감 뭐 하는 유튜브 가가지고 했던 예.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요 인사가 2차 특검으로 가는 네. 데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내란 종식의 신호탄으로 봐줄 수도 있다는 거죠. 청문회 어려울 거라니까요. 아 근데 이거는 청문회가 어려울 텐데 나의 모든 정치적 스탠스를 빼고 이거 청문회에서 낙마시키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아 근데 진짜 모르겠네. 맞잖아. 그렇지. 이거는 사람 하나 쓰레기 만들고 아니, 야 미안 도저히 안 되겠다. 매장 너 집에 가라. 이거는 정치 도이고 뭐고 이거 뭐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해원을 비판하는 거랑 별개로 아니 와 이거는 성역이 어디 있어? 국민의힘도 바로 제명 처리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 그러면 진짜 이혜원을 이렇게 죽여버리나?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민 또 가야 돼요. 어떤 그러면. 사인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제의가 들어오는 보수 진영에 대한 모든 인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저 받아봤자 어차피 나만 바보 되고 죽는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너덜너덜해진 채로 허수아비가 돼서 통과될 거라고 봐요. 아니죠. 왜냐면은 다른 뭐 김성식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될 거거든요. 저는 저건 아니고 그 장관 제의를 받았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네. 내가 과연 세이브 더 코리아 가가지고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뭐 그런 걸 했냐?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거기에 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했다. 이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보통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사 검증을 동의하는데 보통 한 달 전에 연락하지 않아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최소 한 달 전이잖아요. 그리고 오퍼는 그 전에 왔었을 것이고.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아까 우리 한기 대변인이 말씀한 대로 그 과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계속 당협위원장 하려고 당협 연수 준비하고 그러니까. 3일 전에 오세훈 씨한테 그러니까. 축사받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 양다리지.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한이 형한테 말하자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그 짜증과 정서, 욕심 앞에서는 가끔씩 마비가 되는 순간이 있어. 내가 민주당 나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지만 못 견디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 당장 내가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러고 근데 이낙연이랑 막 합치고 막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봤으면은 이걸 안 받았겠죠. 근데 출세역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나? 될까? 이러면서 그냥 받는 이해가 안 거예요. 가. 그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급했던 거죠. 아니 그러긴 해요. 왜냐하면- 왜냐면 입지가 솔직히 보수 진영에서는 솔직히 입지가 이미 함부로 갔어요. 좋지 않고 어. 뭐 그 중성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보수한테. 해볼 만하지. 거기가. 서울에서 해본 그거 준 다음은 주한이 형이 바로 그냥 버선발로 막 뛰어올 정도의 그런 가지. 지역입니다. 봤죠? 가지. 지난 총선에 거기 진짜- 동네가 괜찮아. 지난 총선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근데 2천 몇백 표밖에 안 진 그래서 지역이에요. 2점 몇 프로야. 그 정도면 약간 우리가 6대 4로 지는 선거만 돼도 거기는 이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본인의 어떤 진영 내에서 입지나 이런 게 불안하고 지금 눈앞의 자리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급하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혜훈 전 의원은 이 생각까지 할 거예요. 내가 기획예산처 장관 찍고 네. 이현주처럼 다음 총선에 민주당으로 난 출마할 수 있다, 서울 지역구에. 이런 생각까지 아마 본인은 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있네요. 저는 비슷하지만 생각이 다른 게 이혜훈 전 의원의 이제 가장 하이노트가 장관이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음에 중성동 그 저희 당에서 박성준 전현희 의원이에요. 의원 지역. 아니 뭐 다른 지역구 가겠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현희 이혜훈 의원 있는 데는 박성준 의원이 하고 있을 거예요. 박성준이. 네. 그러니까 그래? 어디론가를 네. 줘야 되는데 누구지? 갑을. 그러니까 갑 아니야? 그 JTBC 앵커. 알아. 그게 아는데- 박성준 의원이고 다른 데가 이제 그건데 의리 전현이에요. 의리 전현희 의리 의원인데 전현이야.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예. 아무리 그 뭐 박성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제 다른데 소초나 대구 이런 데 주겠어요? 안 주고. 국민의힘에서 험지 준다고요. 어차피 또 안 된다고요. 아무리 계산을 굴려봐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남은 공직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가 장관이거든요. 그것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아마 뭐 마지막인데 하고 dob석 받았을 가능성이 마지막이라 더 생각하면 높다. 뭐 어차피 거죠. 여기 있어봐야 뭐 2년 뒤에 공천도 어렵고 된다 네. 하더라도 당선도 공천 어려운데 줄 어렵죠. 거고. 공천도 어렵고 또 그때 되면 아. 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당선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또 막 아니 공격하고 근데 이러면 이혜훈 전 의원은 당성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 이러니까 더 어. 그렇지. 탄핵 반대 집회 정말 열심히 예를 나가고. 들어 하태경 의원이 현역 거기 있었고 하태경 의원이 갔으면 장해찬 최고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근데 진짜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처음엔 제가 이 인사 반대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네.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네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보수 진영에도 처음에 뭐 합리와 뭐 무슨 실용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그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보수 진영의 입으로 한번 뭐 이렇게 밝혀질 수도 있는 근데 거고. 이게 네. 보수 분열은 안 돼요. 분열은 아까 안 될 거야. 보수는 이미 설마 분열돼 말한 있으니까. 것처럼 보수는 아니야. 오히려 이 이혜훈 이슈 때문에 더 똘똘 뭉쳐. 그렇지, 그렇지. 야 이런 수작질을 한다고 지금 다 열받아서. 아니 이건 어.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도 비판하고 있고 주류계도 비판하고 모처럼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목소리로 그렇지. 이제 또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거 민주당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데 오히려 진보가 분열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딴지일보 들어가 보면 장난 아니에요. 살벌해요. 아니 그거야 인사청문회 끝나면 해소될 이슈고 이 보수는 한동훈과 장해찬의 싸움은 마라톤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은 보수가 아닌데 왜 보수 분열이라 하는 거야. 그 아저씨는 보수가 아니잖아.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그냥 뻐꾸기니까. 뻐꾸기 몰아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지금 보수 분열이라는 아젠다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한동훈은 지금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빨리 데려가라니까. 국가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다른 당을 해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성남 총각님 10,000원 주시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장관으로 임명합시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해서 좋고 국힘은 알턴이 빠져 좋고 개혁신당은 웃겨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국가를 같은 생각하자니까요. 마음이신 국가를 먼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걸로 들어가도 되고요. 어디 면장도 못할 사람을 자꾸 장관을 주래. 자기들이 한번 실패했으면 인정을 하고 반성을 아니, 또 해야지. 이재명 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또 예. 탈모약 급여 뭐 이런 걸 이제 또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누구를 어떻게 지명할까 여기에 딱 집중이 살짝 되는 거야.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뭐 나를 왜 끌어들여? 부산 해수부 장관이 폈잖아요. 네. 거기에 장해찬 거기에
잠깐 페이스북을 다 지워. 야 유튜브 다 내려. 그동안 했던 거 다 지우고 유럽 가가지고 멀쩡했던 것만 딱 남겨놓은 그동안 거야. 멸콩 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앵커님 뭐 장희찬 최고한테 안 좋은 감정 있으세요? 아니 해수부 장관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갑자기 멸콩 TV 안 나오면 뭔가 뭐지 이러면서 별로 안 좋은 감정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와 저는 이혜은 이 장관 지명이 굉장히 나름 밤에 자면서도 꿈을 꿀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재미있는 이슈네 여기 오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약간 불타오르긴 한데 네. 그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아. 아니 근데 해수부 장관 진짜 조경태 같은 사람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지금 그 그건 문자가 가능성이 올라온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지. 조경태 민주영입 부산시장 후보설. 아니 그거는 저도 진위를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돼요. 말은 된다고요. 아니 연어지 뭐 다시 돌아가는 거지 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헌정 질서가 파괴된 국면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쪽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탕평일 수 있어요. 근데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의 한 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존중 TF 가동시키고 당에서는 내란 청산하겠다고 하고 근데 동시에 그 두 기준으로 보면은 청산되어야 될 사람을 기획예산처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장관 기용하고 이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금 뒤집고 있는 거라서 안 되는 거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폭발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폭발력이 진짜 없을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지금 불이 확 붙지는 않고 내가 볼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번 폭발할 것 같아요. 혼란이죠 혼란. 이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도 욕먹는 폭발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한테 뭐 그렇게 뼈 아프지 않아. 우리 아니, 그냥 아니 국힘은 오히려 우리는 괜찮아. 어이가 없고 빡이 치는 거지. 이게 막 뼈 아프진 않아요. 그래, 당연하죠. 이미 쓰러져 있는데 아플 게 뭐 있어요 더 이상. 이미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이래. 우리가 지금 수술 받아야 될 환자인데 고름 하나 떼준 거야. 종양 하나 떼준 아니 거예요.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솔직히 말하면 이혜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굳이 지금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쩔이기 때문에 약간 죄송합니다. 피지 낭종 절제해 준 거야. 그러면 그 피지 낭종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갖다 쓰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 정치권에 우리처럼 이렇게 얕은 잔머리죠. 고관여층이 아니고서 잘 모르잖아요. 얕은 잔머리. 그냥 중도층 계신 분들은 내가 서초 사는데 서초에서 삼선한 의원이 여기 와가지고 있다가 우리 탕평에서 하면서 저렇게 하고 그럼 민주당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경제관념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표가 오지 않을까? 아무리 정치에 관심 없는 무식한 중도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 현재의 정치적 위상이나 파괴력이 너무 낮아요. 아니 근데 그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요? 어느 정도 중도층에는 그래도 이런 인사를 하는구나라는 것이 나는 근데 그 나쁘다. 반응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스멀스멀 드는 게 네. 나름 뭐 재정 전문가고 어쨌든 중도층에서 보기에 이혜훈 같은 선에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김세연,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그 합리적이고 뭐 그렇게 평가받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데려다 놨더니 보수 진영에서 물어뜯어서 뭐 오만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런 경우 우리 진영 사람 쓰잖아요. 인사검증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혜훈 정도면 너희 당에서 인사검증 성공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주고 한 거 아니냐 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래도 탕평하려고 그랬는데 보수 진영 인사들 됐다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되는 흐름도 생긴다. 그때까지 네. 생각 안 하지. 데리고 간 순간 이제 그쪽 사람인 건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뭐 대놓고 까가지고 다 그냥 벗겨본데 버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벗겨낼 거예요. 벗겨내면은 근데 그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별로 방어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방어 안 하면은 저 사람들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 그래도 그 보수 확장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뭐 보수 인사 형편없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국힘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여기 거다. 또 말귀 못 알아듣는 좀 진짜 좀 문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중도를 무식하다 한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중도가 다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한 중도층이라도라는 거지. 이 맥락을 그 못 말은 알아들을 맞아요. 거면 김준호님 같은 분은 정치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야, 아유, 그 또 정도 그렇게 말씀을 그 정도 또 하시네. 이해력으로 이거 봐봤자 김준호님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보지 마세요. 김준호님 인생에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기 짜증내는 보수가 아니라 그래도 그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말귀를 못 하고 알아들으면 그냥 늘 다가가는 저희 민주당에 이미 민주당 예. 지지다야. 이 정도 말귀 못 알아들을 수준이면 여기서 정당 홍보하는 이게 멸콩 TV 방식이구나 이게 약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시비를 호통치고 걸어. 막 유권자랑 싸우고 시비가 될 만한 걸 시비를 걸어야지. 아 그래요. 소금 좀 가져와 뿌리게. 화이. 자, 늘 저렇게 김준호- 유권자랑 싸우는 정당. 왜 그러세요? 네. 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 그래? 동네 웅변학원을 먼저 가서 맥락을 좀 먼저 배우세요. 이 정치 경민정 보고 보러 있잖아요. 들어오십시오. 네. 예. 그러지 마. 안돼. 우리 저기 애청자분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자, 그래요. 김준호님 오열한다고 나 지금 진짜 막. 멸콩에서 이래. 아 그래? 우리 시청자들한테. 봐봐야 되겠다. 이상한. 아니, 어, 제가 몇 번 처음에는 봤어. 장해찬 최고의 이런 직원의 직설에 그좀 상처를 받다가 지금 이게 재밌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나는 시청자랑 싸웁니다. 대박. 아니, 근데 앵커한테도 그래요. 장찬 부원장이 여기서는 약간 좀 나 많이 약간, 톤 다운하는 거야. 예. 맞아요. 그 그렇죠. 멸콩 TV 진짜 볼만한 게 아니더라고. 켰다 깜짝 놀랐잖아요. 뭐야 저거.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있어. 실시간 10,000명이 봐 우리. 오, 저녁 진짜? 시간에. 저도 보다가 차마 다는 못 보겠어요. 카타르시스가 있어. 댓글에서 나한테 한마디 하잖아. 내가 바로 그냥 야또 그게 있어. 정신 차리라고. 개그에도 약간 호통 개그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먹히거든. 자꾸 그거 보니까 알고리즘이 형이 꼬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스멀스멀 젖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난다 봐. 전부 다 댓글에 준호님이 뭘 했다고 그러냐. 슬기로운 깽판 생활이다. 뭐 내가- 이렇게. 아니 유권자가 옳습니다. 네. 내가 안 보는 건 김호준 매불쇼지. 그렇게 하면 유권자 안 돼. 저는 정치인이 구독자가 유권자랑 옳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예, 네. 구독자가 옳습니다. 유권자 예. 옳지 않아. 야, 근데 우리가 이 발언 하고 나니까 그 실시간 동점 더 늘었어 지금. 사람들이 혼나면서 즐거워한다니까. 아니, 맞으면서 좋아한다는 그 거야.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여러분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지금 유권자 한 명이 막 질타하면은 그걸 막 고개 숙이고 제발 지지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가 소금 뿌리고 막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호님 웃고 계십니다. 야, 이 정도로 말하면 장애차 막 쌍욕을 할 텐데 웃고 아니 있는. 또 본인 이름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또 야, 좋아한다니까. 김준호님 이러면서 또 괜찮으세요? 친해지고 나중에 슈퍼챗 쏘고 멸콩 TV 들어온다니까 이러면서. 김준호님 아. 그러겠지. 아 내가 뭐라 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뭐라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요 한 이슈로 지금 47부를 얘기를 아 진짜. 아니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아마 모든 방송이 이걸로 불탈 거예요. 아. 아침부터 이 아이템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요 말하고 넘어갈게요. 조갑제 닷컴에 조 대표님이 그 조갑제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요? 나는 이분 뭐 얘기 아무 들을 의미가 거 없어. 있다고 나안 들을 거야. 생각해. 나는 진짜 그런 끈떨어진 영감들 집에서 좀 안 쉬라고 들려. 그래. 도대체 조갑제가 정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선거 벽보 한번 못 그 네, 평생 기자로 접대해봤던 양반이 이제 저는 와서 들을 말 있다고 이재명 옆에서 생각한다요. 아양 떨면서 어깨 이렇게 하고 사진이나 찍더만 부끄러운 줄 아니야. 알아야지 지금은 정기자랑 다른 같이. 얘기했어 오늘 거는. 나 오늘은 다른 조갑제 얘기 안 얘기했어. 들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자 대통령이 윤어게인을 기용한 것은 윤어게인 중에 한 명 이해훈을 발탁한 것은 윤어게인들의 평소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주 자연스럽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뭔 비판하면서 소리야, 뭐 하나만 한 말 하고 앉아. 무슨 얘기 그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라 그래요. 이제. 윤어게인을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내란 종식을 선언했다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한 거 이재명 대통령. 그냥 들으나 마나 안 해도 되는 얘기였긴 하네요. 아니 전 뭐. 조갑전 대표님 존경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 징글징글하다 진짜. 들을 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연세 김준호님도 이재명 옆에서 이렇게 어깨나 들어오시고. 부위적거리고 있고 진짜. 어르신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자꾸. 줄 알고 네, 살아요. 어르신한테. 아니 그 사진 봤어요? 아니 못 봤어. 아니 어떤 어깨를 사진인데? 이렇게 기울이고 사진 찍었다니까 이재명이랑 밥 먹고 정규재랑 같이. 장경태가 비서관한테 이렇게 예전에 한 대선 것처럼. 때 정규재는 그래도 사진 찍을 땐 꼿꼿하게 앉아 있더라, 서 있더라. 근데 조갑재는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 어깨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 당신도 나이 들어봐. 예, 그래서 똑바로 아유, 앉아 있기 정말. 힘들 수도 나는 있잖아. 상대 진영에 가서 그러진 않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또 좌파라는데 막 그런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암호파 아닙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해야 돼. 지금 2,532명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월요일로 2,500명이면 거의 일주일 좋아요. 통틀어도 거의. 예, 찍은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오늘 아 이렇게 욕하니까 좋아하죠. 왜냐하면 성인들이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향수가 있다. 선생님한테 욕 먹고 혼나던 그런 거에서 또 이게 쾌감이 느껴진다고요. 예, 출석부 꼭지로 이렇게 얻어봤던 거 그거요. 아니 난 이제 심성이 저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농담으로 웃기자고 하는 건 얘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장혜찬은. 네. 근데 또 저 막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또
한동훈 같은 사람이 또 당권 잡는 그런 아니야,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거 다 캡처해가지고 또 안 된다 젖는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걱정돼서 하는 아니 얘기예요. 이 정도는 내가 20대에 써놓은 페북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서 이미 그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돼. 묘세님. 뭐 어쩔 거야. 공감이 되네요. 이혜훈 누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집에 들어와서 안 사람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야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아 정말 정치를 하면서 플레이어도 재밌어요. 예. 아니 관전할 때도 재밌었는데 플레이어 해보니까 더 재밌는 게. 정말. 정말 이혜훈 그 전 의원의 이런 파격 변신은.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색깔을 이렇게 어떤 확 바꿀 수 의미에서의 있나? 멋있는지는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야 이거 참 이혜훈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참 궁금합니다. 예, 그분의 머릿속이. 예. 장관 준대잖아요. 장관 준. 그러니까 장관 준다 그러니까 태세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우디르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롤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디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태세 전환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급 태세 전환을 잘하는 친구를 우리가 우디르라고 표현하는데 우디르급이다. 그래서 야, 이 이혜훈 의원은 우디르 같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감정적 반응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성적 반응으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뭐 남녀 관계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종의 남녀 관계로 생각하면은 환승연애 한 거잖아요. 저희 환승연애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특히 MZ 세대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환승연애 의혹에 시달렸다가 지금 엄청난 문매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TV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근데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3주가 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3주 전에 이거 니졸 좀 깔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 디졸브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명분을 당에 만들어야지. 저 이제 뭡니까 당협위원장 자리도 물러나고 당무감사도 제가 앞으로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 이제 좀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선이라도 있었어야지. 그냥 바로 바꿔버리니까. 아유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나 바빠. 뭐 며칠씩 그러면 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갖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바로 돌아버리니까 충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감성적인 영역이고 이성적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늘 손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 지내분인데 칼럼에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난 심순애보다 거기 가서 깽판 치는 이수일이 더 안쓰럽다. 아하. 그러니까 그 깽판 치고 있는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야, 왜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왜 떠났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다시 데려올 생각을 해 보자. 이게 이제 이성적인 영역인데 아직까지는 감성적인 영역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다. 왜 그러냐? 근데 뭐 환승연애 얘기하시니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픽할지 알 수 없잖아요. 발탁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 본인의 어떤 신념, 가치관, 철학, 경제 철학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그리고 윤어게인 하면서 뭐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탄핵 반대 이런 거센 말을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통으로서의 어떤 지금 현재 정부와 경제의 기조를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떠날 때 헤어질 때도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직 국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기뜸 한 번 없이 가족도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수긍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 정부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일개 위원도 들어갈 때 인사검증 한두 달 합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다 들어가요. 가족이 몰랐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국힘이 좀 저런 모양새라도 그래도 지도부와 상의하는 듯한 모양 내지는 기뜸을 하는 것이 예의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김부겸 그 의원이 국무총리 제의가 왔을 때 똑같은 논리로 김부겸 의원이 그거를 고사했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힘 그 중구 송동울인가요? 거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일단 그렇지. 아군 군복을 입고 그걸 갈아입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적군 장군 계급장을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지. 느껴질 수 있다. 아, 그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소지는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그 부분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모의원에 상가를 갔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개하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이해운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제명해야 돼 뭐 이러면서 분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해운 후보자가 떠날 때 좀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들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건 욕먹을 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짝 어디라고 얘기하나도 당협위원장은 일단 물러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뭐 단합대회까지 준비를 했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작은 문제고 네. 그거는 개인의 어떤 태도의 문제 그 정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환승연애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꾸 이 남친이 편의점에서 막 소주 한 서너 병씩 깡소주로도 먹고 지나간 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배 뒤집고 막 누워가지고 와 해요. 처음에는 그게 남자답고 멋있어 보였는데 아닌 거야. 자꾸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배 뒤집는 것만 뺄게요. 그러면 배 까뒤집는 거 빼고 네. 그러면 편의점에서 자꾸 행패 부리고 막 다 세상 엎어버려야 돼 막 이러고 있고 그래요. 이때 환승한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한 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해운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당신 이래놓고 지금 이런다고 할 때 장동혁 대표의 비판의 초점이 과거에 이런 게 있는 건지 지금에 이런 거 있는 건지 과거에 이런 모습에는 과거에 내란을 옹호한 거는 본인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이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때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깽판 부리다가 지금 난 이제 저렇게 안 살래라고 한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상식의 편에 있기 때문에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약 반대라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배신이든 변절이든 이해운 후보자의 선택이 반성할 만한 과거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간다고 봐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해운 후보한테만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제안을 많이 했다가 넘어온 사람이 이해운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수의 영입이냐 아니면은 이제 보수를 흔들기 위한 전략이냐 이것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둘 다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둘 다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감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 저건 저분이 말 잘하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겠는데 왜냐하면 대선 운동 기간에 계속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했고 제일 그런 걸 잘 보여준 게 인사거든요. 뭐 지금 보수층에서도 약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긍정평가로 있었던 부분은 그런 인사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해운 의원을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는 순간 이분은 그냥 일을 하려는 분이구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거나 민주당 당대표일 때 비호감도가 꽤 높았거든요. 그거는 너무 한쪽 지지층에게만 된다. 과격하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거를 불식시키는 인사로서는 보수 쪽 사람을 쓰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게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는 정치적인 것도 들어갔다고 보고 또 기획예산처 장관 그래 보수 쪽 사람도 시켜보자.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 쪽 시키는 건 윤석열 정부보다도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때 박영선 의원이랄지 그런 실제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그러고 근데 그쪽에서 다 거부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쓸만한 일인 거죠.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조금 불안한 측면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출범할 때. 근데 지금까지 6개월을 보면은 일단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일을 좀 하려는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부심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정치로 이렇게 막 소비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 경제통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정책과 정반대의 편에 서 있었던 그 포퓰리즘이다. 기본소득 뭐 지역화폐 소비 쿠폰 이거 곡간을 허무는 거야.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을 막상 곡간 열쇠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과 경제를 보수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보여서요. 문제는 이해운 그 후보자가 만약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맞춰갈 수 있을까 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확장 재정 정책이라는 거가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지금 경제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이 뭐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야 돼.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그 경제 관념에서는 이거 돈 푸는 거 지속 가능성 없고 포퓰리즘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운 그 얘기를 했던 이해운 후보자가 들어가서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정부의 그 확장 재정 정책을 조금씩은 수정하면서 갈 수 있을까?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집안 잘 잡으면 돼. 경제를 살려야 돼.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정책의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맡기냐. 근데 저는 그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처럼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 상황이 재정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지금은 위기 상황일 때 마중물 네. 일단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확장 재정 정책을 더 신봉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와요. 더 풀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 기재부 이제 나눠줘서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로 되지만 이분들은 말리는 게 일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랑 좀 반대돼 있는 사람이 말려준 역할.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되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저는 그림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 분들은 이해운 당신 의견이랑 다른데 왜 갔어? 이분도 확장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은 했지만 그렇다고 필요할 때는 또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에 기본을 두고 어쨌든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과 맞춰서 조율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이 하면 맞는 거고 산업부 장관은 또 대기업 출신이 하면 맞는 거지 다 무슨 노동부 출신들이 다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국무회의가 약간의 의견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조율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정치적 철학이 똑같냐? 오히려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해운 이제 전 의원이 이제 그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제 영입을 당할 때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야 그냥 전에 있던 입장은 그대로 냅두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럼 못 요거 가죠. 전에 있던 입장을 다 내가 바꾸고 뒤집고 나 사실 너네 편이야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게 이제 전향서 써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아 비판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저 어디 저 세탁기 들어가서 빨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뭐 여러분들 얘기하셔서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주셨는데 과연 이해운 의원이 전 의원이 입각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돈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차관, 국장, 실장 다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짜고 민생지원금도 한 2번씩 더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해운 의원이 그 직을 걸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거 한국 경제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른바 지부 상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럴까? 그럴 사람이면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거는 뭐 고간 열쇠를 맡겼다?
고관열쇠를 맡기긴 뭘 맡깁니까? 네. 그냥 거기 서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올 때 그냥 못 오게 해. 이 정도 역할 맡긴 거지 뭐 고관열쇠를 맡기고 그러면 정말 옥새 들고 나르샤처럼 그렇지. 이해운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그 자격을 이해운 의원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정해진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물 뜨거운 거 꼭 대봐야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이해운 의원 캐릭터상 그렇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라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할 건데 그렇지. 지금의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이념에 경도된 어떤 경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 폭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된 뼈아픈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내 손에 칼을 붙이지 않고 칼을 휘둘러 줄 수 있는 보수 인사를 가져간 건데 만약에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이 갔다. 말 안 들을 거예요. 나랑 안 맞아. 나 들어 누울 거야 아마. 근데 아마 이해운 의원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맞춰가면서 속도 조절하는 정도로 갈 건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방만하고 정말 문제 많다고 느끼잖아요. 통폐합하겠다. 이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을 좀 줄이면서 정말 필요한 민생에는 조금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또 사실 말하는 이해운 이제 후보만의 또 예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보수의 영입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소문이 또 한간에 또 뚫고 있는데 뭐 해수부 장관직이나 아니면 뭐 부산시장 등의 자리에 이제 보수를 또 영입할 생각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총리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유승민 총리설은 본인이 진짜요?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 유승민 총리와 관련해서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을 짜면서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는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까지 카드가 알려졌는데 뭐 깜짝 발표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총리직을 맡아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도 내가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선거에 도움 되니까 그 얘기 했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네.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뭐 평가할 만한 어쨌든 그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 만약에 유승민 총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대선의 꿈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럼 본인은 본인을 더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노를 뭐 여러 가지를 노를 하는 게 더 두드러질 수 있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이제 대선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거는 뭐 추천할 만한 카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너무 달라서 초기에 나중에 이제 정권 말기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했는데 유승민 전 총리는 거기에 일단 노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제2의 윤석열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해운 후보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청문회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과연 여야가 어떤 자세로 또 청문회에 임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예상을 좀 해보자면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 봄에 내란을 두둔했던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이 정말 바짝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사전 정치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뭐라고 계엄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내란을 두둔했고 탄핵을 반대했던 이해운을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쓴다고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후보자 지명이 있자마자 당 의원들이 여러 군데서 이거는 통합의 액션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되게 커요. 처음에 어떻게
이 방향을 잡냐.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과거 이런 것도 잘 못하다가 지지층의 목소리가 막 나오다가 그냥 거기에 의원들이 휩쓸려 간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초반에 목소리를 딱딱 내주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도 초반에 이거 잘한 인사다. 박수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힘을 실어주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에서 지금도 그래도 이해훈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힘을 실어주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주 계속 바짝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잖아요. 뭐 청문회 때 그걸로 논란이 될 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 다만 이제 뭐 의원 시절에 뭐 보좌관들의 일을 세게 시켰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일도 있었어서 그런 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일을 좀 빡세게 시킨 거다. 무슨 개인적인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빡세게 시킨 거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문제 없으면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돼도 어차피 다 시키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지나가는 거죠. 그냥 논란이 돼도 그냥 하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지 않더라도 국힘에서 거의 쓱싹쓱싹 칼을 갈고 있는 배신자, 막 구역자 이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공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는 후보자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뭐 지난 2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제 정책에 관해서 그런 말 했거든요. 뭐 회색 코뿔소,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갖고 공약을 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경제는 하나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면은 조금 더 무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퍼펙트 스톰 말만 하지만은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막 저성장 겹치면서 경제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오늘 연말입니다만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지금 문 많이 닫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누가 됐든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면 하고 하는 여론이 높아진다면은 조금 더 가볍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국힘이 아까 뭐 환승연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옛 남친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하는 거거든요. 국힘이 계속적으로 쪼그라들면서 강경 보수만의 지지가 아니라 영남 자민당으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고 여기 남아 있어도 우리 국힘이 뭘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이 되어야지 청문회에서 이해훈 후보자 하나 낙마시키겠다는 의혹을 갖고 덤벼든다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